네, 저는 MBC 플러스 미디어 사업센터 박성호 부국장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선배님으로 MBC 플러스의 박성호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하고요. 현재 여러분이 TV에서 보시는 MBC 드라마넷, MBC 에브리원, MBC 온, MBC M, MBC 스포츠 플러스 등 채널 5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현재 제작 및 여러 가지 협찬 사업 등 다양한 것을 수행하고 있는 박성호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장님이신데요.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미디어 사업센터에서 얼마 전에 녹화했던 피크닉 라이브 소풍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송 편성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어떤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런 쪽에서 주로 기획 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작비 조달, 편성 룸 확보, 그 다음에 어떤 사전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사전에 필요하거든요. 그 일을 전반을 수행하는 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국장님도 혹시 방송국 PD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방송국에 입사하지 않고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제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죠. 그 위성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어떤 회사의 준비 제작단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송 프로그램 일을 시작을 했죠. 제작사에서 시작해서 다시 방송국을 거쳐서 방송국을 한 2번, 3번 정도 거쳐서 지금 현재 MBC 플러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맡으셨을까요? 주로 대부분의 제작 경력이 대부분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게 이제 정보성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외주 제작사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침 방송이라든지 도전 지구타운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케이블 PP 채널로 들어와서는 10분짜리 데일리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고요. 여행 톡톡이라는 프로그램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의료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을 때는 의료 다큐멘터리 특집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곤충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국내 온라인 개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극장 개봉관을 잡지 않고 IPTV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VOD 서비스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VOD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공개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곤충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했던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PD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PD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정확하게 PD라는 거는 프로듀서의 약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하는 연출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디렉터의 의미이기도 하고 두 가지 다를 의미를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둘이 명확하게 나눠졌죠. 근데 이제 방송도 이제는 프로듀서가 따로 있고, 디렉터가 따로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라고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제가 했던 일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건 프로듀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기반을 조성하는 거죠. 그 역할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 가서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자를 동원하든지 연기자를 동원하지 않던 다큐멘터리를 할지라도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움직여가면서 슈팅을 들어가고 스탑을 시키고 그런 실질적인 제작 작업을 하는 걸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의 업무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지향을 조금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롤이 어떤 건지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PD라는 직업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연출 PD, 제작 PD, 총괄 PD 이렇게 PD도 되게 세분화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각각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이 방송되다 보면 끝에 스텝 스크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프로듀서가 있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프로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출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관례상으로는 그 채널의 책임자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프로듀서는 그 프로젝트를 전체를 관장하는 프로듀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는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갖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프로듀서를 프로듀서라고 그러고, 연출은 이제 디렉팅을 하는 친구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뭐 총 책임자가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용어를 다르게 부르면 총괄 책임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나 많은 부분은 책임 프로듀서하고 프로듀서, 그 다음에 디렉터 이 세 명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능이나 드라마나 시사 되게 이렇게 장르가 많이 나뉘잖아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런 장르는 저희 PD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국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할 수는 없어요. PD로서 다양한 장르의 표현 요소를 다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점 정도가 입봉이에요. 그래서 교양 PD로 내가 입봉을 했다 하더라도 교양 프로그램의 영상 안에서 드라마타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지방 가서 막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봉하기 전에 각 장르별로 조금씩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돼요. 그건 다른 장르도 다 마찬가지죠.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어떤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그 배치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입봉하기 전까지는 회사 시스템에서 자기가 다양한 걸 다 경험을 하고 입봉할 시점에 내가 뭘 잘한다는 걸 어필을 해서 특정 분야로 진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제작사로 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작사는 보면 교양 프로그램 주로 하는 제작사가 있고 예능을 주로 많이 하는 제작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그 장르를 내 주력 종목으로 키우고 싶으면 제작사가 일단 더 유리해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게 조금 차별화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방송국에 입사를 하시면 결국에는 원하는 프로그램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제작 PD로 입사를 했는데 편성 가서 편성표를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또 제작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PD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PD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 생각할 때 박학다식입니다. 특정 전문화된 PD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PD는 결국에는 박학다식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이 PD란 직종이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음악 PD라고 해서 음악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저희가 연천 선사유적지에서 전국리 선사유적지 녹화를 했는데 음악 PD인데 그 장소가 어떤 내용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일부 노출돼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그럼 이 PD가 그 전국리 선사유적지에서 좀 더 알면 좋고, 그러니까 아예 몰라가지고 그때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획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깊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넓은 박학다식한 지식 속에서 모티브들을 갖고 있으면 그게 스타트 포인트가 돼서 파고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PD 중에서도 특히 제작 PD 중에 기획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박학다식해야 돼요. 그건 음악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교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기획할 때 막 정말 머리를 막 쥐어뜯게 되고 생각이 안 나서 막 미치겠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PD가 되고 싶다면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PD하고 창의성은 반드시 이꼬르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PD는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가깝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내가 연주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가창도 잘하고 플레잉도 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냐면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PD는 반드시 창의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집단 창작에 가까워요. 여러 개의 지성이 모여가지고 창의성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죠. 좋은 제작진, 작가,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라인업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의 부족한 창의력은 그걸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에는 이게 무슨 특징이 있네. 촬영을 참 잘했네. 이 프로그램은 음악이 참 좋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고 그런 능력을 가진 스태프들을 내가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집단 창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스태프를 자기가 적재적소에 맞는 스태프를 딱 번뜩여서 떠올리는 것 또한 창의성 아닐까요? 그거는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작은 프로그램 할 때부터 나랑 코드가 맞는 스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죠. 나한테 어떤 고합이 떨어졌을 때 그 맞는 스텝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텝을 떠올리는 게 창의성이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단연간의 경험에서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PD와 적합한 성격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성격적으로 PD를 할 수 없는 성격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지키는 거, 그런 고집과 그냥 내 신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원래 원했던 방향대로 가는 그런 식의 약간의 감정적인 고집하고는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 고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고집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 A를 하고자 하는데 A를 지키려는 노력과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계속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다른 조언을 하는 사람 말을 해태를 하거나 그런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겪다 보면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로 한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남의 말을 들었더니 엄청 좋았어요. 그럼 내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케이스에 가깝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PD로서 느끼셨던 보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맡은 게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산고 끝에 내놓은 어떤 자식인 것처럼 그런 거를 한 번씩 할 때,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그때 보람을 느끼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아까 뭐 사회적으로 또는 공익적으로 어떤 큰 기여를 한다면, 근데 그거 아니어도 프로그램을 낼 때마다 그 PD한테는 자부심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PD가 되고 싶은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딱 대학생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활동이나 혹은 이 나이 때 이건 꼭 해봐라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 같으면 이 모바일 폰 하나로도 영상 제작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작 경험을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지라도 예능이면 예능, 뭐 음악이면 음악,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저도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프로듀싱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4개나 돼요. 그 4개에서 거의 2개 채널은 거의 매주 업로드를 해요. 바빠도. 근데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현장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학 생활할 때 박학다식이 필요하니까 독서라든지 영상 많이 보고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본 걸로 또는 읽은 걸로 끝내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PD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요즘 같은 영상 시대에는 반드시 PD를 해야 된다고 고집해야 되는 건 조금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PD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영상을 만드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작가로 출발해서 연출하는 친구도 있고요. 촬영에서 출발해서 연출하는 분도 있고요. 출발이 PD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가 하나 이미 갖고 출발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나 PD 된 사람보다 당연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PD가 되겠다고 목적을 하지 말고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렇게 꿈을 포지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직종에 따라서 자기 PD가 되는 방식 나누고 PD가 되는 길도 반드시 PD로 시작할 건지 다른 걸로 시작할 건지 그런 것들은 자기 특성에 맞게 한번 잘 고민해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오늘 국장님한테 들어본 이런 PD라는 직업 되게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갈피가 잡히셨나요? 오늘 국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얘기가 여러분들 향후에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